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경황이 없을 때 잠수사분들은 어떻게 투입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20일 날 투입이 됐고요.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18일 날 그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세월호 현장에 가자고. 가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좀 그렇고 또 솔직히 용기도 또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TV에서 뭐 500명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500명 있어도 저 사람들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선배한테 18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세월호 가자고. 그래서 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배가 모분이 공우영 씨예요. 예. 공우영 재판 받으신 분. 주위에 또 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데려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군가한테는 전화하고 올 것 같은데 형님 전화 오셨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19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19일 날 저녁에 목포를 도착을 해서 평목항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중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해경 경비정이 평목항에서 출발을 해버려서 지금 못 들어간다. 내일 아침에 들어와라. 그래서 돌려왔는데 가다 어디쯤에서 돌려왔냐면 목포 지나서 거기 저 수문 있고 한데 더 지나서 그쯤에서 돌려왔어요. 근데 돌려오면서 너무 의아하더라고. 사람 지금 없다는데 그렇죠. 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데 밤에라도 배가 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해경배가 한두 척 있는 네.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잤어요.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평목항으로 오지 말고 서망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망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한 11시쯤인가? 새벽부터 가서 11시쯤이나 돼서 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들어갔는데 삼천 고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삼천 고함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날까지 다이빙을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500명 있는 사람들 많은 있었지만은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동료 3명이서 그날 저녁에 작업을 했대요. 해경하고 해군이 아니고 민간 잠수사 3분이 그때까지 잠수를 하고 있으셨다고요? 네, 그 전날 이제 잠수해서 그 전날 처음 수습을 한 거예요. 19일 날 19일 날 세구. 네. 그게 저희 이제 먼저 간 동료 3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그날까지 배가 그러니까 한국해양기술이라는 배에서 다 잠수를 했더라고요. 바지선이 없었어요. 바지선이 없어갖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가니까 바지선을 이제 오후에 세팅을 하고. 금호 바지선. 네, 금호 바지선 세팅을 하고, 이제 삼천 고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팅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다이빙을 했죠. 근데 가서, 바로 가서 물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물시간에 맞춰서 거의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서 뭐 10분 정도 있다가 잠수복을 갈아입고 제가 아마 다이빙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구나. 우리 잠수할 시간이 돼서 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와요.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오는데 전부 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 갖고 3명이 있었고 6명이 잠수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구경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갔던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다이버들 네네. 또 해경 교대 근무자들. 해경은 아마 3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교대 근무자들. 네. 근데 전부 다 발장만 끼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 봐야 또 그때는 안 됐고요. 그런 장비로는 안 됐고. 스쿠바 공기통으로는 거기서는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됐고.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일할 시간대쯤 되면은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에서 개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해경이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유가족의 네. 호근 씨가 네.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네.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접안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 접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배 접안하려고 그러면 로프 던지면 로프 다시 던져버리고 오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씩 질서 잡아준 게 유가족이에요. 해경이 아닌 유가족. 근데 그 시점이 질서가 잡힌 시점이요. 며칠 20일 한참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이후에 22일 날 정도부터 22일부터. 그러면은 당시에 사건 났을 때 네. 정부에서는 뭐 잠수사나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구조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지신이 나온 게 19일 새벽이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냥 흘러갔던 거고요. 19일 새벽이 아니라 정확하게 20일 새벽이죠. 아하. 그러니까 19일 밤 늦게. 19일 밤늦게 확인해서 네. 20일 날 건져 올렸다. 뭐 네. 이거죠. 19일 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아마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 20일 새벽이겠죠. 아마 네, 아니면 20일 뭐 새벽. 새벽이든가 네. 그 19일 밤 늦게든가 네. 그렇게 아마 인양 수습을. 수습이 그때 그 시간에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19일 날로 된 걸로 저희도 네, 알고 예. 있거든요. 그 예.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르신 분. 다른 네, 맞아요. 분이고 이제 그 친구는 저도 또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발견을 해서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유리창이 안 끼져서 못했어요. 맞아요. 못하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같은 저랑 같이 19일 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 그 세 사람은. 근데 그 배가 떠나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아. 그 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사건이 나면 당일날 정도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보도로만 보면 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막 정부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잠수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구경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네.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네. 되는 거고. 네. 그 작업도 유족가족이 했다 할 정도면은 진짜 해경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구조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못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해경 말고 해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동원된 배나 그런 걸 보면 많이 왔어요. 네. 해군은 뭘 했나요? 해군도 잠수님 보시기에. 그 초창기에는 네. 그때까지는 장비를 스쿠바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스쿠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해군 이제 그 SSU는 이제 23일부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표면공급식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그때까지 표면공급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바지가 없고. 예,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세팅이 있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못했던 것 같고. 그거를 도대체 왜 그때까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공기로 잠수를 할 수 있는 원래 공기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40m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물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48m라고 그러면 저희 잠수사들은 거의가 어떤 현장이 48m 현장이다 그러면 안 가는 현장이죠. 꺼리하죠. 뭐 그만큼 많은 위험도가 따르고 잠수병이니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아예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원래는.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그 표면 공급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식사라든지 그런 공급을 전혀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니까 도시락을 어디서 가져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스티로폴 도시락 이렇게 아, 좀 반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부실했죠.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볼 시간이 점심시간에도 걸리고 아침에도 걸리고 이렇게 계속 더 걸리니까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이 왔는데 일을 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일 끝나고 오면은 도시락이 없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전혀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아마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게는 아마추어 잠수사들도 있었고 해경들도 있었고 그때는 다 그런 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배고프니까 있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수함옥이라고 갖고는 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먹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또 밥 못 먹었던 것도 아이고. 있었고 그래서 뭐 컵라면 하나씩 먹고 또 때웠던 것도 있었고 그랬죠. 주무시는 데는 있으셨어요? 아 금호 예, 그 금호바지. 금호바지에서는 잘 데가 거의 없었죠. 예, 그쵸. 없었고. 작아서. 한 평 반이나 두 평도 안 되겠네. 두 평도 안 되는 방이 있었는데 선원들이 자는 방이에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방이거든요. 선원들 4명이서 자는 한 평 반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거의 칼잠을 자다시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6명에 이제 나중에 한 8명 정도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잔 경우도 있었고 밖에 이제 그 방 앞에가 주방이 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이렇게 탁자에서 그 유호근 씨랑 유호근 씨예요. 유호근 씨랑 또 한 분 가족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고 또 우리 공영잠수사랑 몇 사람들은 밖에서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 의자 거기에 앉아서 거의 꼬박 날새는 경우도 며칠 있었고 그게 그때는 4월 달이라 엄청 추워요. 바다라. 그렇겠죠, 예. 추우니까 뭐 거의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죠. 그때는. 그리고 뭐 그게 23일까지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 23일까지는 그렇게 우왕좌왕 상태였는데 그 후로 나타나는 게 언딘 리베로입니까? 네. 그 후로 23일 날 언딘 리베로가 왔죠. 그 언딘 리베로가 나타나고 나서는 상황이 좀 그때 잠수사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언딘 리베로가 오면은 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것뿐 잠수사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그렇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배만 왔을 뿐 뭐 다른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혹시 근데 대우나 뭐 이런 건 좀 더 좋아졌나요? 아니 많이 좋아졌죠. 첫째 뭐가 좋았냐면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샤워를 할 수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나중에 물론 뭐 사람 저희 부족해서 잠잘 곳이 부족해서 컨테이너에서 자고 했지만은 일단은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언딘 그 리베로가 고성에서 건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건조하고 있었는데 건조가 다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니까 아직 뭐 샤워 시설 이런 게 아직 뭐 끝 마무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그거 보니까 우리는 좋았죠. 근데 언니 리베로에서도 그 의료 지원을 뭐 받는다거나 초반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다고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었죠. 아예 그냥. 아예 없었고 언든 리버로 오기 전에는 우리 이제 참바도 없어서 언든 리버로 오기 전에 잠수병이 걸린 사람은 해군 그 평택함이 있어서 예. 거기서 참바 감압 치료- 챔버 예, 말씀하시는 예. 거 잠수하고 올라와서 이제 계셔야 되는. 예. 네. 거기서 치료받아서 저도 23일 날 그 해군 참바에서 치료받고 왔었고 그 언딘 리버로가 온 다음에는 그런 건 좀 많이 좋아졌죠. 혹시 상주하시는 의사분이 계셨나요? 아니 전혀 없었죠. 리베로가 왔어도? 없었죠. 전혀 없었고 이강옥 잠수사가 사망 이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의사도 있었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그때도 의사는 없었고 군의관 군의관이 며칠 있다가 이제 의사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6.25 시절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대국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의 국가에 이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건 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전혀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규환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질서가 없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더 내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 잠수사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군을 수습하셨어요, 본인이?
제가 수습한 사람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가 몇 골을 수습했다 이거는 좀 같이 이야기하기가 싫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 사람이 수습하게끔 만들어줬고 또 뭐 길을 개척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네. 근데 그 질문한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냉혈 인간이라고 해도 네.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내 새끼들 빠진 것 같은 느낌에 달려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첫 다이빙에 제가 첫날 이제 그 가장 못 잊는 게 첫날 다이빙하고 이제 또 두 가지가 가장 못 잊는 게 있는데 첫날 다이빙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때는 시야가 안 나왔거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니까 머리가 한 서너 같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욕을 막 했어요. 어떻게 이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집에서 이제 처음에 TV 볼 때는 난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충분히 저 정도 큰 배가 저 정도 기울었을 땐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뭐 300 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했지만은, 그걸 막상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을 접하게 되니까, 막, 어떻게, 뭐라고 할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막 소리 질렀던 게, 그리고 욕했던 거.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는 계속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인터뷰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 현장 생각이 나느냐, 가끔. 가끔이 아니거든요. 항상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게 항상, 눈 뜨나 감으나 항상 그거는 생각이 나는 거고, 이게 뭐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걸,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잠 안 오는 거, 뭐 이런 거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감정 조절 가장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머리가 몇 구가 잡히더라는 그게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잠수사님은 30년 정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산업 다이버니까요, 뭐 항만공사, 뭐 부두, 또 뭐 해적 케이블, 뭐 주로 이런 거 공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 침몰한 거는 어선 침몰한 거 딱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볼 수가 없구나.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파리 목숨이라. 제가 느낀 거래요. 나도 파리 목숨인 거야. 혹시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 왜 갔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근데 왜 갔냐고는 안 그랬는데요. 저도 뭐 항상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뭐 위험하지 그 밖에서 그때 당시에는 욕 먹었거든요. 모든 매스컴이 매스컴에 언딘 잠수사로 네. 그렇죠. 그래갖고, 여론몰이가 돼서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래서 나갈까 말까 가자. 또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 게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배에다가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뭐 이런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잘못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그러고 또 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경황이 없을 때 잠수사분들은 어떻게 투입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20일 날 투입이 됐고요.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18일 날 그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세월호 현장에 가자고. 가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좀 그렇고 또 솔직히 용기도 또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TV에서 500명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500명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선배한테 18일 날 전화가 왔어요. 세월호 가자고. 그래서 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배가 5분이 공우영 씨예요. 예. 공우영 재판 받으신 분. 주위에 또 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데려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군가한테는 전화하고 올 것 같은데 형님 전화 오셨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19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19일 날 저녁에 목포를 도착을 해서 평목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해경 경비정이 평목항에서 출발을 해버려서 지금 못 들어간다. 내일 아침에 들어와라. 그래서 돌려왔는데 가다고 있다가 세팅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다이빙을 했죠. 근데 바로 가서 물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물시간에 맞춰서 거의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잠수복을 갈아입고 제가 아마 다이빙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이거는 너무나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구나. 우리 잠수할 시간이 돼서 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와요. 한 100명 정도가 배로 올라오는데 전부 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 갖고 3명이 있었고 6명이 잠수를 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구경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갔던 그 아마추어 다이버들 네네. 또 해경 교대 근무자들. 해경은 아마 3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교대 근무자들. 근데 전부 다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 봐야 또 그때는 안 됐고요. 그런 장비로는 안 됐고. 스쿠바 공기통으로는 거기서는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고.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를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일할 시간대쯤 되면은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에서 개떼같이 올려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해경이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유가족의 호근 씨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접안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 접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배 접안하려고 그러면 로프 던지면 로프 다시 던져버리고 오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씩 질서 잡아준 게 유가족이에요. 해경이 아닌 유가족. 근데 그 시점이 질서가 잡힌 시점이요. 며칠 20일 한참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이후에 22일 날 정도부터 22일부터. 그러면은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정부에서는 뭐 잠수사나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구조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지신이 나온 게 19일 새벽이니까 한 3일 정도는 그냥 흘러갔다는 거고요. 19일 새벽이 아니라 정확하게 20일 새벽이죠. 아하. 그러니까 19일 밤 늦게.
19일 밤늦게 확인해서 네. 20일 날 건져 올렸다. 뭐 네. 이거죠. 19일 날 오후에 확인은 됐고 음. 오후에 확인은 됐고 아마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 20일 새벽이겠죠. 아마 네, 아니면 20일 뭐 새벽. 새벽이든가 예. 그 19일 밤늦게든가 예. 그렇게 아마 인양 수습을, 네, 수습이 그때 그 시간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19일 날로 된 걸로 저희도 네, 알고 예. 있거든요. 그 예.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르신 분. 그 네, 다른 맞아요. 분이고 이제 그 친구는 저도 또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발견을 해서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유리창이 안 깨져서 못했어요. 맞아요. 못하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이제 우리 같은 저랑 같이 19일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 그 세 사람은. 근데 그 배가 떠나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아. 그 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사건이 나면 당일날 정도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보도로만 보면 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막 정부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잠수사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구경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네. 되는 거고. 네. 그 작업도 유족가족이 했다 할 정도면은 진짜 해경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구조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못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해경 말고 해군이 이게 뭐 이렇게 동원된 배나 그런 걸 보면 많이 왔어요. 네. 해군은 뭘 했나요? 해군도 잠수님 보시기에. 그 초창기에는 네. 그때까지는 장비를 스쿠바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스쿠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해군 이제 그 SSU는 이제 23일부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표면공급식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그때까지 표면공급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바지가 없고. 예,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세팅이 있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못했던 것 같고. 그거를 도대체 왜 그때까지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공기로 잠수를 할 수 있는 원래 공기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40m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물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48m라고 그러면 저희 잠수사들은 거의가 어떤 현장이 48m 현장이다 그러면 안 가는 현장이죠. 꺼려하죠. 뭐 그만큼 많은 위험도가 따르고 잠수병이니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아예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원래는. 예, 아, 예. 그렇구나. 네, 그 표면 공급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식사라든지 그런 공급을 전혀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니까 도시락을 어디서 가져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수치로불 도시락 이렇게 아, 좀 반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부실했죠.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어디쯤에서 돌려왔냐면 먹보 지나서 거기 저 수문 있고 한데 더 지나서 그쯤에서 돌려왔어요. 근데 돌려오면서 너무 의아하더라고. 사람 지금 없다는데 그렇죠. 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데 밤에라도 배가 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해경배가 한두 척 있는 네.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잤어요.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평목항으로 오지 말고 서망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망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안 와요. 한 11시쯤인가? 새벽부터 가서 11시쯤이나 돼서 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들어갔는데 3.9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3.9함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날까지 다이빙을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500명 있는 사람들 많은 있었지만은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동료 3명이서 그날 저녁에 작업을 했대요. 아, 해경하고 해군이 아니고 민간 잠수사 3분이 네, 그때까지 잠수를 하고 있으셨다고요? 네, 그 전날 이제 잠수해서 그 전날 처음 수습을 한 거예요. 19일 날 19일 날 세구. 네. 그게 저희 이제 먼저 간 동료 3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그날까지 배가 그러니까 한국해양기술이라는 배에서 다
잠수했더라고요. 바지선이 없어서 바지선이 그죠? 없어갖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가니까 바지선을 이제 오후에 세팅을 하고, 금호 바지선. 네, 금호 바지선 세팅을 하고, 이제 삼천 구하면서 대기하고,